그러니까 이명수하고 김대남은 어떤 사이냐? 김대남은 66년생이고요. 저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의 정확하게는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래요. 촬영 기자인데 저 이명수는 77년생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11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대남은 강릉 출신이고 이명수는 삼척 출신이에요. 그런데 강릉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썰도 있고 그냥 동양일 뿐이다라고 한 썰도 있고 그런데 이명수하고 저 김대남이 굉장히 가까웠나 봐요. 가까워가지고 그 계속 그 전화 통화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명수는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7시간 20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이명수가 그 전화를 몇 번 했냐? 20번도 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20번도 넘게 한 전화를 어떻게 했다? 다 녹취했다. 다 녹취한 그 시간을 다 더하면 얼마다? 7시간도 넘는다. 이거를 김대남이 몰랐습니까? 이명수 같은 사람하고 전화하면 내가 전화한 제가 이명수가 녹음할 거라고 하는 거를 몰랐겠습니까?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으면 더 문제인 거고.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야 이명수가 형님 저 삼척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형님 저 강릉고등학교 몇 회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는 강원도의 힘이야. 우리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강원도의 힘이야. 뭐 이랬을 수 있지. 하지만 김대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어느 순간에는 몰랐을 리가 없지. 몰랐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그 이명수가 2022년 1월 달에 뭘 했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를 20몇 차례 통화한 거 7시간짜리를 녹음했잖아요. 그 녹음해가지고 언제 공개했느냐? 이 녹음한 거를 MBC, 오마이뉴스, 열린공감 TV 막 이런 데다가 저 이명수가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MBC에서도 터지고 어디서 터지고 한 게 언제였느냐? 처음으로 터진 게 언제였냐면은 2022년 1월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부터 저 이명수가 하나씩 까기 시작해가지고 저 그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 긴장했냐면 MBC에서 김건희 녹취록 깐대는 거야. 야 그러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을 테니까 저거 나오면 진짜 윤석열 후보 타격이 크겠네. 뭐가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MBC에서 그 방영한 거 쭉 들어보니까 별거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저게 패착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김대남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2022년에 윤석열 캠프의 조직국장이었잖아.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일개 듣보자 변호사였을 뿐이지. 그런데도 저는 누구를 아느냐? 이명수를 안다고요. 제가 이명수를 못하러 합니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안다고. 왜 알았느냐? 김건희 녹취록 7시간 녹취록 MBC 그 스트레이트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야 이런 거 있나?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국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그 김대남이 이명수는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하는 그런 놈이야. 그런 체질이야.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전 알았을 것 같은데. 알면서 한 거 아닌가? 그 녹취록 한번 제가 캡처한 것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아까 저기 조금 전에 있었던 거 있죠? 흐릿한 거. 야 왜냐하면 11살 차이니까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은 말이 없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또 보여주세요. 이따가 한밤에 내가 그 한동훈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은밀하게 전화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뭐라고 합니까? 녹음하고 있어요. 네 형님.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사람도 많고 이래서 잘 기억해 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녹취록이 있습니까? 자료입니까? 아주 그냥 이명수 그때는 목소리 떨리지 않았을까? 신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고 또 그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 내용이 총선 백서에 있는 얼마의 예산을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 그다음에 근데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조사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통화가 있은 이틀 뒤가 며칠이냐? 그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통화가 있었던 거죠. 한동훈 공격해라.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공격했죠.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김대남이 이야기하고 김대남이 자료 줬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준 걸 가지고 한동훈이 당비 횡령하고 유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명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명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1977년 2월 6일에 삼척에서 태어났고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저렇게 생겼어요. 뭐 아까 뭐 사진 나왔으니까. 근데 저렇게도 생겼어. 아마 보통 때는 저렇게 머리 이렇게 바짝바짝 세우고 그렇게 다니나? 뭐 촬영 감독님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22년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김건희 여사는 그 보면은 뭐 그 몇 년 전에는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온 다음에는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서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어떤 매체라고 하는 거를 모르나? 그 다음에 이명수라고 한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명수하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명수란 사람의 인간성이 진짜 나빠요. 왜 나쁘냐면은 일단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를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하고 우연히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 통화하면 정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우리 남편이 뭐 방귀 뀌고 말이야, 뭐 뿡뿡이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공식적이고 네 변호사님, 네 혹시 모르죠. 뭐 돌직구 같은 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잘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명수하고는 도대체 얼마나 가깝길래 그렇게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까? 그런데 그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믿어준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뒤통수 때리는 건 아니지 않나,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이명수가 했던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 그거 최재형 목사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한통령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가 디올 가가지고 이 백이 아니죠. 이 파우치를 갖다가 저건가 봐요. 저거 뭐 색깔도 뭐 그 회색인가? 저게 비싸긴 비싸다. 야, 저런 게 300만 원씩이나 하나? 어쨌든 저거를 갖다가 들고 가가지고 최재형이 들고 가가지고 뭐 스마트워치인지 뭔지 그걸로 촬영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파우치를 산 사람이 누구냐? 이명수다. 그러니까 이명수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집요하면서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좀 통화한 거를 녹음을 갖다가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미호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최재형하고 짜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데 뭐라도 하나 좀 근사한 거 들고 가면 모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이 아니라
이거 제가 필통으로 쓰는 거거든요. 필통으로 쓰는 건데 저 되게 좋아요. 이게 어디서 난 거냐면은 비행기 탔더니 이거 하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저 펜 많거든요. 저 펜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펜심으로 사는데 예컨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그 영부인님 뭐 이렇게 제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대한항공에서 이런 파우치 하나 주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필통으로 쓰거든요. 영부인님도 한번 써봐. 한 번만 쓰셔봐. 이렇게 해가지고 영부인이 이걸 갖다 딱 받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딱 뭐 촬영을 갖다가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처음에 최재형이 뭐라도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명수가 목사님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 이런 거 들고 가면은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럼 뭘 들고 가야 되겠냐? 그러면 비싼 거 들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디올의 그 파우치 300만 원짜리 그거를 최재형 목사가 샀습니까? 안 샀어요. 최재형 목사는 제가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머니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티한 짠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명수하고 최재형하고 서로 막 밀었을 것 같아. 야, 그치? 그러면서 야 이런 거 들고 가면 그림이 안 나오지? 이거는 찍어봤자 뭐 별로 이렇게 효과도 없겠지? 좋은 거 들고 가야 되겠지? 그럼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의견의 일치가 딱 왔어. 그런데 이거를 누구 돈으로 사느냐? 메가키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비싼 거를 누구 돈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형님 먼저 이러지 않았을까? 목사님 좀 사세요. 그 다음에 이명수가 목사님은 최재형 목사는 이 기자 당신이 사. 그러면서 나 목사야 목사.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명수가 자기 돈으로 샀을까?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소리에서 돈 주고 사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명수가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 구입한 주체는 이명수지만 돈의 출처는 어딜까? 그거는 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이명수라고 한 사람은 한때는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을 집요하게 저렇게 뭐라 그럴까 뭐 엿먹이려고 진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김건희 여사는 일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유를 했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밤중에 김건희 여사가 산책했단 말이에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그 기사가 딱 떴었는데 제가 보내드린 거에 있었는데 저거 보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한남동이에요. 저기 경호원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고 강아지도 한 마리 보이네. 저게 새벽 12시인가 1시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밤에 이제 적적하고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요즘 이렇게 심기가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같아도 깝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지만 저도 가끔 한밤중에 마음이 막 울적하고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길거리 걸을 때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한남동인데 한남동에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데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그러면서 저기가 조금 환한 데가 저희가 아마 편의점일 거예요. 저기까지 한번 쭉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으면 그냥 청와대 앞에 제가 청와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뭐 하러 갔느냐? 국방부 있을 때 일하러 갔지. 대통령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진짜 청와대는 못 가봤거든요. 그 앞에 업무동이라고 여민관이라고 그랬나?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만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때 불러가지고 몇 번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도 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그 안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청와대 계셨으면 그렇게 달밤에 혼자 우리 옛날에 봤던 그 청와대 앞에 잔디밭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절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삥 경호원하고 도르셨겠지만 한남동 공관은 그렇게 스페이스가 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골목을 갖다 딱 다녔던 건데. 그러니까 이명수라고 저거 이명수가 찍은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수는 전날 저 시간에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럼 어땠단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저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싸 김건희 여사 나왔다. 그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이명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김대남 씨가 몰랐을까?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대선 캠프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샤넬이 아니라 뭐죠? 그 디올 파우치 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런 게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직도 검찰에서 그 김건희 여사 그 디올 파우치 관련해 가지고 결정 안 내렸어요. 이원석 전 총장이 결정 안 내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펜딩된 상태라고. 그런데 이 사단을 만든 사람이 그 옥공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명수다. 그런데 그 이명수하고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전화를 갖다가 했다? 녹음될 걸 다 알면서 그 내용이 뭐다?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9월 23일에 1차로 그 오픈이 됐어요. 1차로. 그래가지고 그때 뭐 별별 그 녹취록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센 거 나온다 해가지고 9월 30일에 2차 터뜨리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김대남이 뭘 했냐면은 방송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방송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제기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신문 기일이 26일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 30일 이전에 그랬는데 그 김대남이 적어 보세요. 그런데 법원이 9월 30일에 어떻게 9월 30일인가 조금 9월 29일인가 어쨌든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부 승소를 갖다가 시킨 거예요. 일부 승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명수가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가 저 방송을 녹취록을 방송해도 되는데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사적인 부분은 빼고 방송을 해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타석으로 이제 빠방 방송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저게 웃고 있는데 지금 웃을 땡인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은 진짜 더 한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갖다 좀 띄워주세요. 뭐 한동훈 갖다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대선 캠프에 있었고 대통령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당 후보로서 강남구청장 그 다음에 용인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런 시도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저게 한동훈이 아니고 원희룡, 나경원 그 다음에 윤상현 누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다. 김대남이 나경원 캠프에 있었어요. 지난 경선 때는. 근데 나경원 의원님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어떻게 저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저런 게 일부러 녹음되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녹음되라고 했어도 이상한 거고 녹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거고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저 김대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때가 경선 때니까 2024년 7월 10일 저 밑에 제 얼굴 밑으로 2024년 7월 10일 딱 보이시죠? 7월 달에 한 거예요. 저 7월에는 김대남이 뭐였다? 김대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 대통령실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어차피 나 공천도 못 받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는 영향력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녹취록 나와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느냐? 만약에 김대남이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김대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명수가 먼저 자기한테 접근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꽂힌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 통화 막 하다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안 받아주겠지.